네, 일단 롤은 점검입니다. 롤은 점검이라서 더 못 돌리고, 현재 상황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이아 2 57점 마스터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하여튼 계속 해보고, 그 한식 뷔페 사진 올리고 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던데, 저는 그 상암 쪽 살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 수색 상암? 이쪽에 있는 데라 가지고. 근데 한식 뷔페가 대부분 가성비가 다 괜찮지 않나? 근데 거기가 유독 괜찮아. 거기가 워낙 괜찮아 가지고 인기가 되게 자자해요. 갖고 가끔 와이프랑 가는데 맛있어, 좋아요. 원래 한식 뷔페가 단순 가성비보다도 근데 또 메뉴가 풍성하고 맛있으면 저 가서 한 맨날 2그릇 3그릇씩 먹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나이가 먹었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그때 운동 많이 하고 막 이럴 때,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좋고 막 어릴 때 이때는요 오히려 먹을 것도 되게 잘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먹지 못하겠어. 빨리 먹을 순 있는데 옛날 어릴 때 생각해보면 내가 뷔페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인생의 낙이 용돈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다 같이 뷔페 가는 게 재밌었는데, 그렇게 한 번 가면 막 10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진짜 10그릇? 15그릇? 막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 진짜 농담 과장 없이. 근데 요즘은 진짜 한 2그릇 먹으면은 못 먹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라서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다니까? 그 막 그런 데 있잖아. 베이컨즈 아닌데. 그 있잖아. 뭐 바니걸즈? 그거 있잖아. 막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시마리아가 아닌데. 시푸드 뷔페 유명한 데 있는데. 하여튼 막 그런 데 있잖아. 막 그 유명한 뷔페도 요즘은 다 없어졌어. 요즘 다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 아는 사람 있나? 옛날 유명했던 뷔페? 그래, 토다이, 바이킹스, 애슐리는 계속 있잖아, 지금도. 아, 됐고, 지금 할 얘기가 뭐냐면,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제 영상이 뭐 이것저것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라도 제가 지금 코 막힌 소리가 좀 세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렸냐, 아니면 뭐 코로나 걸렸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썰을 풀까 하는데, 사실 이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름이 뭐냐? 비중격 만곡증 맞나? 비중격 만곡증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성형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코가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 여기 가운데 뼈가 있고 여기 콧구멍 이렇게 있다 쳐요. 이게 정상.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콧구멍, 여기 콧구멍. 그러니까 어떻겠어? 코 안쪽이 막혀 있는 거야, 그냥 항상 거의. 한 90% 거의? 좀 많이 휘었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 상태로 지금 35년을 산 거야. 내가 그래서 내 특이 뭐냐면, 이비인후과를 직업 특성상 그래도 자주 간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중계 있는 날 혹은 중계 전날 뭐 감기에 걸렸거나 코가 막히거나, 코가 유독 자주 막혀. 그래가지고 이빈인후과 맞지? 이빈인후과 이것도 헷갈려 은근히. 이빈인후과 하여튼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해. 이거 코가 많이 휘셔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많이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다. 이거 수술하셔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10년 넘게 들었거든. 아, 이비인후과.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진짜 거의 수십 년 동안 들었어. 10년 넘게. 근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살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막 엄청 부작용이나 이런 게 심한 것도 아니고, 뭐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대. 뭐 그리고 간단하게 끝난대. 바로 다음날 해가지고 뭐 활동할 수도 있고. 하고 이거 큰맘 먹고 이거를 다시 피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하고 지금 최근에 했어. 그저께 해가지고 했는데, 와, 나 진짜 이게 모든 수술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제가 살면서 제일 아팠던 수술이 뭐야? 내가 살면서 가장 큰 겪었던 고통, 기흉. 얼마 전에 기흉 걸렸을 때 응급처치.
이거 얘기했죠. 기흉이 뭐냐? 폐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폐가 쪼그라드는 거야. 맞나? 하여튼 폐가 쪼그라들어서 이걸 펴야 돼, 폐를. 이건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수술을 해. 수술할 때는 잤다 일어나면 끝나 있어. 매직. 수면 이제 마취하고 일어나면 끝나 있고 이건 안 아파. 문제가 뭐냐? 응급실을 갔을 때 그때 당시 이거는 당장 펴야 된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수술할 게 아니라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맨살을 여기를 째가지고 뭘 막 넣는 게 느껴져. 마취도 막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제대로 못하는 상황 같아. 이 안에서 이거를 막 피는 거지. 막 해가지고 뭐 기구 같은 걸 해가지고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의료 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나 그때 그 고통이 살면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가 않아. 그때 내가 진짜 사자처럼 포효를 했거든 진짜. 이러면서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알아봤어. 사실 내가 볼 때 하고 내가 이거는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안 아픈 척을 해야겠다 최대한. 이렇게 고개를 돌리래. 고개를 돌리고 여기서 막 해. 째는 게 느껴져. 처음에 참았다가 나중에 그냥 진짜 한 마리의 성난 야수처럼 제가 포효를 했죠. 이러면서 심지어 엉엉 울면서 막 이러면서 하여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베스트. 이거는 지금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이게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 수술을 해. 이것도 수술을 하는데 살짝 수면 마취해서 수술을 했어요. 하고 후반부에 깼어. 후반부에는 원래 좀 깬대. 뭐 다 병원마다 케바케겠죠. 후반부에 깨가지고 이제 코를 막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코를 막 해가지고 막 안에서 막 뭘 하고 있는데 뭐 그 압박이 그 치과 갔을 때랑 비슷해. 치과 갔을 때 이거 뭐야, 이빨 흔들릴 때 그 압박감 있죠. 그 프레셔, 얼굴에 느껴지는 그 프레셔, 그게 코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막 뇌에 울려 뿌뿌 하는데 이거는 그래 참을만해. 참을만하고. 근데 끝났어. 수술이 끝나고 막 피도 줄줄 나고 하여튼 이제 병실에 그래가지고 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서서히 마취가 깨잖아. 서서히 마취가 깨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냥 코가 가만히 있는데 코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리고 침을 삼켜도 코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사람이 침을 삼키면 코에 압박이 가잖아. 침을 삼켜도 개 아파. 가만히 있어도 개 아파.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그럼 내가 1시간 정도 참았어. 왜 1시간을 참았냐? 병원의 점심시간이었어. 대충 한 이렇게 고통이 시작된 게 12시 어느 정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1시 반 정도까지 내가 참았단 말이죠. 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었어. 야, 그래도 간호사분들도 밥 먹어야 되고 이거는 내가 참자. 이거 원래 뭐 아픈 거겠지. 참자. 계속 참자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한 1시 한 45분쯤에 벨을 눌렀죠. 그러니까 막내 간호사분이 오신 것 같아. 막내 간호사분이 오셨는데 너무 아프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 진통제랑 다 지금 처방돼 있는 건데 너무 아프세요? 어떡하지? 이러고 나가셨어. 그러더니 이제 그 대빵 간호사님이랑 막 간호사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더라고. 우르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좀 대빵이신 분이 너무 아프세요? 그러니까 예, 너무 아픕니다. 근데 내가 막 말하면서 질질 짜고 있었어. 내가 의식을 못했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하고 이제 본인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실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잠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하면서 이거 다 처방을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더 처방을 할 수가 없는데. 나가는데 밖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시잖아. 야, 너무 아픈가 봐. 눈물을 막 계속 흘리시는데? 막 이러면서 그 소리가 막 나한테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그만큼 진짜 눈물이 막 질질 나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그때 생각하면. 하고 이제 다시 오시더라고 좀 있다가. 갖고
일단 조금 더 뭘 넣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좀 더 뭘 넣어주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수술은 아픈 거라고. 당연한 거지, 생각해보면. 원래 수술은 아픈 거라서 지금 당장은 좀 아프실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나도 이해를 하지. 와, 그 상태에서 하여튼 몇 시간 더 지나니까 좀 낫긴 나은데, 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그 순간이 내가 막 계속 몇 시간 동안 질질 짰거든,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진짜 그 관우 이야기는 진짜 개구라다. 관우가 살아생전에 뭐 뼈를 깎아내는데 바둑을 뒀다. 난 진짜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수술 2번을 내가 엄청 심각한 수술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이 수술을 내가 2번 하면서도 느낀 건, 아니 진짜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게, 아닌가? 진짜 참을 수가 있나? 바둑판을 주세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한 핵심이 뭐냐, 솔직히 이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몇 주일이 지나면 깔끔해지겠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코에 막 피고름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코가 꽉 막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 하나 더. 첫날에 수술을 하고 나서 안에다가 손뭉치 같은 거를 이빠이 집어넣어요. 손뭉치를 코 끝까지 이렇게, 코가 있으면 손뭉치를 막 이빠이 집어넣어. 도배가 돼 있어. 첫날에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답답해가지고. 코가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하고 이제 다음날 가가지고 뽑았어요. 어제 가가지고 이걸 뽑는데, 뽑으면 시원해야 되잖아. 솔직히 시원하긴 하거든? 근데 개 아파 진짜 이것도. 나 진짜 이것도 뽑으면서 또 눈물이 막 질질 나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니까 뽑는데, 이 뒤에서부터 손뭉치가 나와 있는 걸 막 뽑는데, 와 진짜 너무 아파.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말 잘했어. 하우돈 이야기도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우리 후돈이 형님이 조성한테 뭐 화살을 맞고 그걸 뽑아가지고 먹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 코에 있는 솜을 뽑아도 이렇게 아픈데 누나를 뽑아가지고 이게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뽑다가 내가 볼 때 자지러져 그냥. 이러면서 이게 더 정상이야. 이렇게 되지, 이거를 뽑아서 먹는 게 말이 안 돼.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고, 여튼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래서 35년 동안 이 상태로 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수술 자체는 잘 됐대. 이렇게 반반이 됐을 때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수술을 권했었거든? 병원에 갈 때마다 이거 수술하셔야 되는데, 이거 답답하실 텐데, 이거 평소에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맨날 그 상태로 살아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이제 되고 나서 코가 이제 반반이 됐을 때, 반땅이 됐을 때, 한쪽이 뚫려 있을 때 좀 기대하고 있어. 사실 삶의 질의 향상도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 플러스 발성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어쨌든 한쪽이 막힌 상태에서 중계를 했던 거잖아. 그럼 이게 사람이 말하는데 발성적으로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하다. 좀 되게 기대하고 있어. 발성이 좀 더 잘 나오면, 좀 더 시원시원하게 뻥 뚫린 발성으로 기대한다. 수술은 끝났고 지금 안에 피고름이 꽉 차 있지. 지금 그래가지고 코가 꽉 막혀 있다니까요. 가끔씩 코피도 나고, 아직 이게 완치가 된 게 아니야. 안에 상처, 그리고 안에 판때기, 수술 끝나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에 판때기를 막 다 박아놨어요. 판때기를 뭐 세로로 박았는지 가로로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안에 지금 판때기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게, 이거 후기 보니까 이거 나중에 판때기 뽑을 때도 개 아프대요. 갑자기 겁나는데. 제가 후기 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치되고 나중에 후기 올리도록 하고, 제가 보너스로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아껴놨던 거거든? 이거 내가 나중에 혹시 어디 모르겠어, 어딘가에서 재밌는 썰을 풀게 될 기회가 있을 때 풀려고 내가 아껴놨던 건데, 세이브 해놓은 건데 하나 보너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과장 없는, 부장 없는, 완전 실화. 그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어린애들도 많이 산단 말이야. 갖고 태권도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애들이랑 비슷한 나이대? 태권도 다니는 애들도 많고 다 그런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냥 오며 가며 만나는 애들도 많고. 근데 어느 날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제 둘째 애를 태권도 끝나고 나서 데리러 갔다가 같이 손잡고 오고 있었어. 둘째 7살짜리 7살짜리 애를 손잡고 이제 오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서 어떤 애가 울고 있는 거야. 비슷한 또래같이 보이는 애가 한 6에서 7인 것 같아 대충. 걔도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더라고. 같은 태권도 다니는 애래 물어보니까. 하여튼 걔가 막 앞에서 울고 있는 거야. 아파트 앞에서. 내가 원래 평소라면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난 원래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애잖아. 애가 울고 있으니까 또 가서 물어봤죠. 아이야, 왜 그러니? 뭔 일 있어? 제가 또 평소 말투가 되게 젠틀합니다. 왜 그러니? 왜 울어? 뭐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근데 집에 왜 못 올라가지? 여기 이 아파트 사니? 하니까 예 하는 거야. 일단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띠띠띠띠 하고 들어갔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차피 난 계단으로 맨날 다녀. 그래가지고 아유 몇 층이야? 아저씨가 같이 걸어가 줄게. 아저씨가 같이 걸어가 줄 테니까 울지마. 괜찮아 별일 아니야. 엘리베이터 고장났어도 같이 걸어가 주면 돼. 나도 되게 쿨하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 같이 정민이랑 이제 그래가지고 가자 몇 층이야 하는데 얘가 20층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좀 싸늘해졌어. 순간적으로 20층? 20층이라 아니 뭐 할 수 있지. 근데 괜찮아. 아니 20층이 거의 꼭대기거든. 괜찮아 뭐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층이니까 자 그러면 알았어 아저씨랑 가보자. 자 출발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우리 집 도착해서 우리 애송이는 집에 보내고 이제 얘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데 와 내가 진짜 몸이 진짜 패급이 됐는지 내가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 나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빠른 템포로 올라가기가 서서히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애가 너무 템포가 빨라. 자꾸 내 손을 막 잡아 끌면서 막 올라가 쫙쫙. 아이야 그 천천히 가자. 천천히. 지금 너무 빨라. 좀만 천천히 가도 돼. 너무 지금 급해. 그렇게 가다 위험해. 한 10층쯤 갔을 때 너무 템포가 빠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놨어. 일단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걔는 막 손을 놓고서도 막 올라가는 거야. 괜찮아 야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진짜 이런 템포로 가고 있는데 애가 지치질 않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데 나도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 아저씨 가오가. 그래갖고 어떻게든 해보자 했고 내가 막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한 번 한계치가 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리미트가 오잖아? 거기서 짜내는 체력은 많지가 않아. 이미 10층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는 체력을 쥐어짰어. 여기서 조금 올라가니까 한 13층쯤 되니까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로.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야 잠깐만 일로 와봐. 좀만 쉬었다 가자.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좀만 쉬었다 가자. 좀만 앉아있다 가자. 괜찮아 좀만 앉아있다 가자. 근데 애가 아니에요 저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아저씨 빨리 가요 하면서 안 쉰다는 거야 계속. 와 그 내가 진짜 난간을 막 질질 끌면서 올라가는데 애랑 나랑 한 층이 벌어진 거야. 애가 막 15층 가고 있고 나는 한 14층 가고 있고 이렇게 한 층이 벌어졌어 이제. 아니 좀만 천천히 가자 괜찮아 하면서 내가 막 근데 애들이 원래 체력이 이렇게 좋나? 한 7살짜리가 체력이 이렇게 좋아? 아니 보통 초등학생들은 체력이 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애가 좀 몸이 좀 탄탄해 보이긴 했어. 태권도도 좀 유단자 같고 태권도도 좀 애가 좀 1, 2달
한두 달 배운 솜씨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하여튼 애가 굉장히 빠르게 가니까, 아니 원래 그래도 이 정도로 안 지친다고? 난 그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내가 나중에는 진짜 기면서 갔어. 기면서 막 쫓아가는데 거의 한 한층 반? 이렇게 벌어지더라고. 갖고 나중 가니까 템포가 내가 한 16, 얘가 한 17.5?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한 17층인가 딱 갔을 때 애가 한 18층, 19층이겠죠? 엘리베이터를 한번 쓱 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회복된 거야. 아이야, 엘리베이터 고쳐졌어. 일로 와, 일로 와.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엘리베이터 고쳐졌어. 힘들게 올라가지 말고 일로 와봐. 내려와 해가지고 애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거기 거의 한 17층인가? 거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20층까지 애를 무사히 인도시켜줬는데, 아니 나 진짜 나 집에 와서 기절했잖아. 진짜 걷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알아 누웠어. 이거를 하고 나서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운동을 정말 해야겠다라고 그날 느꼈지. 그 이후로 운동을 하진 않았어. 근데 운동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그 순간에 엄청 강렬한 동기부여와 의지가 생겼다가 이제 알아 누웠고 일어나니까 리셋됐죠. 네. 이때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여러분 성인 체력이, 내가 지금 35살이잖아. 35살의 평균 체력이 과연 여러분 20층을 그냥 무난한 적절한 템포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난 이게 좀 궁금해. 내가 체력이 저질인 거야? 아니면 내가 평균 정도인 거야? 아니 20층을 여러분 한 번에 한 호흡의 템포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아? 이거는 나 이게 진짜 궁금해, 이게. 아니, 그니까 이게, 20대 분들은 이게 가능해? 내가 20대였으면 이게 쉽게 가능했나? 옛날에 운동 많이 했을 때면, 가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와, 하여튼, 애들이 체력이 좋다. 애들이 체력이 좋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린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애들은요, 그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건전지로 쳤을 때, 아예 챔피언으로 쳤을 때 일단 리젠율이 정말 빠르다는 게, 그게 엄청난 강점이야. 내가 볼 때 애들이 회복 속도가 미친듯이 빨라요. 순간적인 폭발력이나 뭐 장기전의 체력은 애들마다 좀 케바케일 수 있는데, 적어도 리젠율, 이게 사기야. 그래서 그 괴짜가족 같은데 봐도 놀다가 잠깐 쉬면 또 바로 회복되고, 놀다 또 놀고 놀다 또 놀고, 그런 고태치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진짜 이게 사기예요. 네. 굉장히 회전율이랑 리젠율이 빨라. 부럽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리젠율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튼 여러분, 결론이 뭐다? 운동하자. 저도 갑자기 말하면서 동기부여가 또 생기는데, 제가 검도장을 배워볼까 고민 중입니다. 네,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검도. 하여튼 이렇게 오랜만에 쓰레기 썰 좀 풀었고요.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크리템스 AMA, 크리템에 대해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Ask me anything. 예, 그거는 계속해서 취합해가지고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한번 또 질의응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재밌는 질문들 쫙 뽑아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적어두세요. 예, 우리 다음에 만나요. 행복한 명절 질추. 제가 개벌레요. 정 개벌레입니다. 쓰레기야, 쓰레기.